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월세 거주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불인이 고민 상담 코너. 오늘은 처남 부부의 사연을 토대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처남 부부의 사연입니다. 일단 지금 1억 정도를 모았고요. 부부 합산 소득은 평균 내면 세후 한 5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자영업이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하다고 해요. 현재 와이프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한 55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 빠진다고 생각하고 원리금을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은 부계동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유자금은 1억 정도가 되고요. 월 지출 가능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으로 나가도 되는 그 금액이 15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랬고, 자녀는 없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아직 자녀는 없고, 원하는 지역은 인천의 부계동 쪽입니다. 자, 우선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소득 수준하고 이를 고려한 주택의 매수 금액을 생각했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금 이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데 갈아타기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이자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청약입니다. 근데 물론 청약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무주택인 상태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청약을 넣어야 되고, 현재 뉴홈에 나와 있는 이 공공분양들이 좋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뉴홈에서 하는 요런 이제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걸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무주택자라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저는 청약을 우선적으로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충분히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계동 쪽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예를 들면 뭐 하남, 교삼, 위례, 뭐 한강이나 뭐 이런 데 마곡도 좋고 창릉도 괜찮고 뭐 갈매도 괜찮고 다 위치적으로 다 괜찮아서 입지가 좋은 한강, 이남이나 위례, 마곡 등을 우선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부계동과 가까운 데를 원한다면 부천 대장이나 창릉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은 확률이 조금 떨어지니 그냥 실거주를 매수하거나 투자하는 전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계동 쪽에 실거주를 하고 싶고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면 최적의 대안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원리금 상한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을 역산을 해보면 이자를 4.8%로 잡았고 40년 상한으로 잡았을 때 3억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빠듯하게 잡아서 4억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2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계동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계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내가 1억이 있고 여기다가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은 4억 선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부계동 쪽에서는 부계역 프로지오나 코오롱 하늘채나 부평 SK뷰 해머로 이런 신축 단지들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들이 20평대 기준으로 5억 언더입니다. 지금 제가 시세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이제 호가들을 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 보면 한 4억 8천 정도 수준, 근데 4억 8천에서 5억 정도 수준의 중고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억까지 가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일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선택지가 괜찮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부계주공 1단지 같은 아파트에서 신혼이기 때문에, 물론 이 단지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몸테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좀 신혼생활에서 조금 여유 있게 자금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저 호가를 봤을 때 이 위쪽으로 오면은 일단 부산초등학교도 끼고 있고요, 7호선 삼산체육관역
지역이 도보권, 뭐 초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세권 단지로 이렇게 있고 24평짜리가 4억 6천까지 갔다가 현재 시세는 3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중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도 3억 1천에서 2천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기왕이면 수리가 된 물건을 사면 좋긴 해요. 요즘에 이제 수리비가 워낙 많이 되니까. 그런데 신혼이고 이제 또 원래 내가 4억 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테리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매도할 것까지 생각하면 싹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가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33%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기준선으로 삼는 게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 여전히 빠져있는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고, 만약에 그 가격이 20년 초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보다 더 빠질 확률보다는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부계주공 1단지의 가격은 21년 초 가격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단 반등폭이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이 반등한 데들은 거의 100% 반등을 했거든요.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33%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폭발력 있게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향후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역세권의 입지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싸게 산다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밑에 있는 신축 단지보다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싸게 샀고 안정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단지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가격들을 봤을 때 3억 1천에서 2천 정도면은 오늘 기준으로 이게 더 내린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왔다. 계산식인 103동이면 좋겠지만 조금 더 가격을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전세가는 20년 초반 수준으로 잘 받으면 2.4억 정도도 가능합니다. 갭으로 접근하기에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단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8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놓고 매수를 한다면 가격 메리트는 충분한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산체육관 역세권이고 구산초 품고 있고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고 향후 전세가가 올라오면 갭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전고점까지 4.6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향후에 무난하게 갈 수 있을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급지를 실거주로 매수를 하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의 반등폭이 적어야 되고 가격대가 20년 초반 수준과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죠. 여기에 전세가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이죠. 신혼집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지금 신혼집을 신축을 선택하면 물론 살기는 좋긴 하지만 나중에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져가지고 신축 살다가 구축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는 이런 방법들을 저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대출을 2.3억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원리금이 1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리가 된 집을 매수할 걸 추천하는데 취득세를 포함한다면 3억에서 3억 1천 정도 매수를 해야 비용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월세를 거주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그 밑에 쪽에 있었던 부평 SK뷰 해무로, 여긴 신축이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일단 신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월세로. 3천에 120만 원이에요. 지금 보유자금이 1억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리금으로 15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3천에 120만 원이면 25평의 신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월세를 살면서 부대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긴 뭐 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1억에서 3천만 원을 빼면은 약 7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복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대략 7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7천만 원으로 저는 뭘 할 것 같으냐? 저라면 지방 분양권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방 분양권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누적 공급이 적은 지역, 미분양이 적거나 줄어드는 지역, 이게 중요합니다. 입주가 25년 하반기 이후,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가 무피 수준에 가까워야 됩니다. 거의 피가 없이 그냥 분양가의 10% 정도만 들어가는 단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억 정도 선, 5억에서 6억 정도 선의 무피인 단지들 혹은 마피인 단지들이 7천만 원 투자금으로 가능하죠. 여기에 브랜드 대단지일 것, 이런 지방의 분양권들이 현재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분양권들을 8차 필터링에 입각해서 최소 5개 항목을 통과해야지 분양권 투자가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단지를 여기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향후 모의투자 크루를 아마 1월부터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100명만 소수 정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 단위로 전국에서 제가 모의투자하고 있는 단지를 하나씩 오픈해드리면서 실제 어떤 메리트가 있고 왜 이 단지를 모의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 모의투자라는 거는 저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운을 컨트롤하는 방법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저는 부동산에서는 모의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단지를 다 실제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 모의투자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모의투자 크루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이라는 게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실거주 의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세금적인 측면의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선 세금 폭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등기를 쳐야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서 분양가만큼 올라줄 수 있는 지역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처남댁은 분양권을 지금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 칠 때 취득세가 결국엔 1.1%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향후에 이게 내가 등기를 치고 2년에서 4년 정도 더 갖고 갔을 때 이 단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지 않고 등기를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에서 4년 정도가 가장 제일 좋은 가격을 받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 생각을 해보면 되고 분양가 한 5억 언저리에서 피 1, 2천 정도까지 생각하면은 대략적인 후보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자산을 불리는 측면에서는 부계주공 1단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요 정도의 분양권을 사서 25년이나 26년 정도의 이 분양권이 피가 더 상승하거나 혹은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게 확률상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대안은 청약, 두 번째는 실거주 매수하는 거, 부계주공 1단지 같은 단지를 말씀드렸었고 부계주공 1단지를 왜 골랐는지에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내가 월세를 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선택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집 사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반등폭이 적은 물건을 사야 리스크가 적을 겁니다. 향후 24년에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갔다가 못생긴 루트로 약간 플랫하게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단지는 반등폭이 적은 단지이다.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저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월세 거주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톡방 시크릿브라더 불인이 구조방이 궁금하시면 단톡방 코드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월부와 두 번째 콜라보 강의 서울 뉴타운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그 강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